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SUV 중에 신형과 구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차량은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허머 H1이라는 차량이에요. 허머 H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SUV가 아니라 처음엔 군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자동차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요청으로 이 차량을 양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차량이 양산이 돼서 나온 게 허머 H1이라는 차량이고, 옆에 있는 지프 뉴 글레 이름 꼬인다.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도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역시 이 차량도 처음에 시초로 들어가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윌리스 지프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차량의 시초는 윌리스 지프로 시작해서 랭글러가 되고 이 픽업 모델인 글래디에이터가 나오게 돼요. 한번 두 차량을 유심히 살펴볼까요? 이걸 더 궁금해 하시겠지? 그럼 일로 갑시다. 재밌는 건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차는 지프 랭글러의 픽업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도 랭글러에 비해 굉장히 길어졌고요. 짐칸도 픽업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디자인을 보면 지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슬롯 그릴이 보이고, 원형에 굉장히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란 헤드라이트랑 7슬롯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굉장히 큰 플라스틱 프론트 범퍼가 있는데, 이 범퍼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를 했을 때 가장 깨지기 쉬운 파츠이기 때문에 교체도 쉽고 도장이 안 돼 있는 범퍼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 시리즈들도 다 플라스틱 범퍼를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트는 생각보다 구형의 지프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세련된데요. LED 면발광도 들어가고 HI 등도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할로겐 등 하나 딱 있었는데, 사실 오프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잖아요. 7인치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돼 있고 285mm의 타이어와 편평비 70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승용차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폭도 넓고 사이즈도 큰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작은 휠인데, 사실 S2000 얘기했을 때도 17인치 휠이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를 구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이 차도 17인치 돼 있네요. 근데 S2000에 이 휠을 낄 수는 없잖아. 생각보다 여기 보면 플라스틱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이드미러, 휠하우스 커버나, 심지어 요건 사이드 스텝은 플라스틱은 아닌데 거의 무도장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환경을 많이 달리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장이 안 돼 있는 파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짐칸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솔직히 이거 기대 안 했었는데, 저는 이거 문 열었을 때, 트렁크 열었을 때 그냥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즘 지프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계단이 없는 거. 만약에 내가 요 짐칸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픽업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하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짐칸에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차가 레인지로버나 BMW X5 같은 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차들은 뚜껑이 있으니까 이런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닫아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뒤에 테일라이트인데, 지프는 옛날부터 제리캔 모양으로 제리캔 형상을 한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투박한 할로겐 램프 같은 게 들어갔었는데, 요즘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세련된 면발광 느낌도 나고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프로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요? 오프로드 할 때 사람들이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스페어 타이어? 동반자입니다. 보수석에 타는 동반자가 아니라 이 차량을 포함해서 내 차를 군환할 수 있는 그 다른 차량을 꼭 데려가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지 오프로드를 갔다가 내 차가 빠지게 되면 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윈치가 혼자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동반자가 있었을 때 줄을 묶어서 끌 수 있도록 앞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견인고리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달려 있어요. 요즘 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하는 차들도 이렇게 견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보통 커버로 쌓여 있어서 꽂게 돼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는 확실히 오프로드를 중점을 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노출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양쪽 차량의 엔진 스펙을 비교해 보자면, 이 글래디에이터의 경우에는 가솔린의 V6 펜타스트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284마력에 35.4 토크를 내줍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량은 초반 토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35 토크 가솔린 엔진이면 사실 어느 정도의 돌파력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빡센 오프로드를 하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오늘은 경험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옆으로 가볼까요? 이 차량의 경우는 V8기통 6.5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은 205마력이 나오고 62.1 토크가 나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디젤 차다 보니까 마력이 조금 더 낮은데도 가솔린 차보다 토크가 훨씬 센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량이 미군들이 많이 타는 이유, 그리고 미군의 전술 목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몇 단까지 있나요? 오토 3단이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단까지 나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 4단 미션이 장착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배기량은 좀 큰데 기어 단수가 낮다 보니까 연비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지 않나. 정말 잘 나와도 5km? 그리고 기어비가 짧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사실 항속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도 한번 살펴보자면 지프처럼 비슷한 7슬롯 그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미군 전술용 자동차로 나왔기 때문에 지프의 그 모양을 비슷하게 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군의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미군의 자동차는 동그란 헤드라이트랑 이 7슬롯 그릴이 있어야 좀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는 본넷 위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사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본넷을 열 때 손잡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손잡이가 아닙니다. 헬기나 비행기에 차를 실었을 때 낙하산을 매달 수 있는 고리예요. 양쪽이랑 뒤쪽에, 앞쪽 뒤쪽에 총 4개의 줄을 묶어서 낙하산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차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전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입니다.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허머도 H1 이후에 H2 모델에도 비슷한 장식이 달리는데, 아무래도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전을 할 일이 없는 차다 보니까 그냥 상징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군용차를 민수용으로 개조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파츠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 철제 범퍼는 요즘은 사실 보기가 힘든 철제 범퍼인데 순정으로 나온 파츠입니다. 이게 후드가 반대로 열리기 때문에 후드를 열려면 반대로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환경을 좀 많이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차다 보니까 바퀴 밑에 풀 같은 게 걸리면 차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 풀을 밀기 위해서 이 범퍼를 내려놓고 주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차량도 역시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미국의 라이트 규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의 규격을 사용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 차량도 이걸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이는 옆에 있습니다. 옆에는 깜빡이가 있고, 이쪽은 단일로 구멍이 있는데 반대편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의 경우엔 야간에 전술을 하기 위해서 그 야간 투시경 같은 걸 달아놓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바퀴 같은 경우엔 16.5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37인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승용차용 타이어가 아니고 오프로드용 타이어다 보니까 일반 타이어랑 사이즈 표기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휠도 보면 근데 실제로 군용차에 들어가는 그 험비의 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CT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CTIS라는 시스템은 차량 내에서 차량의 공기압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갔을 때 바퀴에 바람이 빠졌거나 바람을 빼야 되는 상황에 차에서 내리면 총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경우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실내에서도 공기압을 조절을 할 수 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앞으로 열리다 보니까 앞에 힌지가 있었는데 이 차량의 본넷 같은 경우는 제규어 E타입이나 F타입처럼 본네트가 반대로 열리기 때문에 힌지가 뒤쪽에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라인을 보면 랭글러는 신형이 되면서 루프 라인이 좀 더 누웠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 보면 90도 수준으로 제가 서 있는 이 각도만큼 창문이 서 있습니다. 지프 같은 경우엔 예전에는 조금 더 서 있는 앞유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좀 승용차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차는 요즘 차기도 하고 아무래도 연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차량 역시 사이드미러는 똑같이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보면 플라스틱은 아니긴 한데 까만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랭글러랑 똑같이 이 차량도 문짝을 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트 경첩이 전부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사실 랭글러는 많이들 보셨잖아요, 실내를. 이 차의 실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 허머 H1의 실내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계기판이 포르쉐 하면 생각나는 계기판 5개짜리 클러스터. 이 차에도 총 5개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드리면 배터리 전압계, 오일 압 게이지, 속도계, 수온, 주유 게이지 이렇게 총 5개가 있고, 더 신기한 건 밑에 오른쪽에 더 가보면 RPM 게이지랑 시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 센터에 있는 건 5개인데 총 합치면 7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이 차의 실내에 잠깐 앉아보면 으차, 생각보다 차가 커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 차에 앉으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앉았을 때는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 이게 왜냐면 이 차량의 설계가 지상고를 높이기 위해서 엔진과 미션의 위치가 굉장히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공간들이 엔진하고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막상 앉았을 때는 정말 사람 한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감성이죠. 이게 차지.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조수석도 굉장히 너무 멀어요. 손잡으려면 서로 쭉 뻗고 잡아야 돼. 난 핸들을 이렇게 잡고 이러고 가야 돼. 그리고 기어봉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는 기어 체인지 레버가 있고 왼쪽에는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이 차는 레버 3개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이 차를 몰아봐라 이랬을 때 아마 기어 체인지 레버 여기 있는 거 두고 여기 있는 걸로 드라이브인 줄 알고 당기지 않을까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핸들이 생각보다 차 크기에 비해서 작은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삼각형의 핸들인데 이 차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차급 치고는 무거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내를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이 허머 H1과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의 재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재밌는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처음에 시초는 전쟁을 위해서 나왔던 차량이에요. 허머 H1 같은 경우는 지프 윌리스 지프를 대신해서 나온 다목적 전술용 자동차였고, 윌리스 지프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폭스바겐의 키벨바겐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생각보다 다른 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초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랑 H1에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데 동그란 헤드라이트랑 7슬롯 그릴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 허머 H2, H1이 나왔을 때 지프에서 GM을 7슬롯 그릴을 따라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지프에서 승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프가 패배하고 허머가 이겼다고 합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차량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현행 모델이 계속 나왔지만 H1 같은 경우는 허머 H1, H2, H3까지 생산이 되고 GM에서 거의 버린 자식 취급을 당했던 차량이에요. 최근엔 국내에는 판매를
안 하지만 허머 EV라는 차량이 허머가 전동화돼서 나왔고, 허머 EV랑 이 차량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 차량과 EV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7슬롯 그릴이 있고, 허머 H1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하드탑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탑 모델이랑 픽업 모델 이런 게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아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탑을 깔 수 있어요. 신형 허머 EV랑 지프 역시도 탑을 둘 다 타르가 탑처럼 깔 수 있는 형태인데, 허머 EV는 지금 국내에 정식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글래디에이터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탑을 가진 오프로드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뚜껑 열고 와봤는데 풍절음 조금 많이 들리는 것 빼고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은 아무래도 소프트 탑이나 전동식 하드탑이 아니다 보니까 1열 빼고 2열에 하드탑을 열려면 집에다 놓고 와야 돼요. 그거 조금 아쉬운 것 빼고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뚜껑을 열고 달렸을 때 개방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프로드 가면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산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맑은 공기도 맞고 낭만을 즐기기엔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양산형으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진 차량인데, 허머 H1 이 모델의 경우에는 군용 모델을 양산형으로 이제 실내에 트림을 좀 덧대고 시트를 좀 편한 가죽 시트로 바꿔준다던가 직물 시트로 바꿔주고, 외판을 군용 색깔이 아니라 일반 차체색으로 도색해준 것밖에 없어서 이 차량의 도화 능력은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전자장비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스노클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공기 흡입구. 공기 흡입구만 차체보다 높여 올려주면 이 차체가 전부 다 잠겨도 물을 도강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수륙양용 자동차네요. 그렇다고 사실 이 차의 도강 능력을 낮게 보는 건 아닌데 이 차가 너무 월등하게 뛰어날 뿐이죠. 이 뉴 글래디에이터 차량 같은 경우엔 총 76cm의 물이 찼을 때까지 도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76cm면 바퀴 다 잠길 정도인데, 그러면 성인 남성 허리 높이 정도 되는 데까지는 달릴 수 있다. 근데 이 차는 여기까지 달릴 수 있다. 오늘은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와 옆에 있는 허머 H1 차량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차량인 것 같은데도 신형과 구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둘 다 도로에 끌고 나가서 시승을 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